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못 파는 구조가 되겠죠. 남들과 차별화되게 시켜서 물건을 올린다고 하면 남들을 어떻게 설득을 잘 하느냐예요. 물론 허락보다 용서가 더 쉽긴 한데요. 네. 안녕하세요, AZ입니다. 오늘은 세 번째 강의가 되겠는데요. 오늘 얘기할 거는 남들과 다르게 팔려면 어떻게 하는지, 남들과 좀 다르게 무언가를 만드는 건 어떻게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한국에서 위탁 판매를 하신다 그러면 도매국 도매매, 오노클랜, 도매토피아 이런 곳에서 물건을 가져오실 거고, 구매 대행을 진행하신다 그러면 중국이면 타오바오, 1688, 알리익스프레스, 미국이면 미국 아마존, 일본이면 일본 아마존, 라쿠텐 이런 곳에서 물건을 가져오실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물건을 가져오는 데가 똑같을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가져와서 똑같이 판매하는 거잖아요. 자, 이게 유통업자의 한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결국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가격 경쟁밖에 할 수 없는 거죠. 같은 제품을 똑같이 판매하니까 어쩔 수 없이 남들보다 저렴하게 물건을 판매해야지만 잘 판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들은 못 파는 구조가 되겠죠. 우리 오프라인을 한번 다시 예를 들어볼까요? 구멍가게에서 판매하는 바나나 우유랑 마트에서 판매하는 바나나 우유랑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바나나 우유랑 다른 제품인가요? 똑같은 제품이잖아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판매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이마트나 우리가 흔히 하는 대형마트에서 사면 바나나 우유가 한 800원 정도 할 거고, 구멍가게에서 사면 900원 정도 할 거고, 편의점에서 팔면 1000원 정도 팔 겁니다. 가격이 다 다르죠. 근데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데는 어디예요? 편의점에서 제일 많이 이용하지 않으세요? 사람들은 가격의 차이가 남에도 편의점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접근성이 좋아서죠. 자, 오프라인에서는 이렇게 가격 차이가 나도 분명히 접근성이 좋으면 팔립니다. 온라인에서는 모두 다 둘러볼 수 있으니까 지역적으로 거리감이 없기 때문에 가격이 무조건 싸면 팔리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남들과 차별화되게 시켜서 물건을 올린다고 하면 가격이 좀 더 높아도 물건이 팔릴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는 겁니다. 그 대신 기본적으로 똑같이 보이지 않게 해서 물건을 파셔야지 물건이 나갈 겁니다. 예를 들면 똑같이 바나나 우유라는 걸 상품명에다 넣는다면 안 팔릴 확률이 높을 거예요. 더 저렴한 제품 구매하러 갈 확률이 높겠죠. 근데 바나나 우유 대신 목이 마를 때 먹는, 아니면 단백질이 많은, 맛이 좋은 이런 식으로 상품명을 수요에 맞춰서 좀 더 써준다면, 바나나 우유라고 찾는 사람은 저렴한 제품을 구매하겠지만 목이 마른으로 키워드를 찾아서 들어온 사람들은 바나나 우유보다는 목이 마를 때 먹는 음료를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차별화 전략이에요. 도매매에 있는 그 상품명을 그대로 올리는 것이 아닌 어떠한 니즈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맞춤으로 진행을 해서 남들보다 가격이 약간 좀 더 높게 해서 물건을 파는 거죠. 그게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전략입니다. 이게 가장 기초적으로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전략은 일단 상품명에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온라인에서는요, 어떠한 키워드, 어떠한 상품명, 검색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검색되는 것들이 다릅니다. 그래서 목이 마를 때 마시는 바나나 우유라고 프레임을 정해놓으면 프레임을 계속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남들과 다르게 보이기 위한 가장 기초적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러면 어떻게 하냐? 상품명에서 일부 특정 단어를 다시 키워드로 찾아서 돌려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를 들면 나는 처음에 목이 마른으로 찾아서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최저가일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검색을 하세요. 왜냐면 온라인에서는 검색하기가 너무 쉽잖아요. 온라인에서는 그냥 손가락 몇 번만 누르면 찾을 수 있으니까 상품명에 있었던 것들을 잘 조합해서 거기에서 맞는 최적의 단어를 찾아서 다시 한번 검색을 해봐요. 예를 들면 목이 마를 때 먹는 바나나 우유라고 한다면 바나나 우유를 다시 한번 검색을 하는 거겠죠. 처음에 바나나 우유를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도요. 자, 그럴 때 두 번째로 여러분들 다른 상품과 차별화를 둘 수 있는 게 썸네일입니다. 사진. 사람들은 시각에 약해요. 똑같은 사진을 쓴다면 이거 같은 제품이다라고 의식을 하겠죠. 근데 각도를 다르게 하고 상품 사진을 다르게 찍고 다른 사진을 올려놓으면 다른 제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원래 있었던 썸네일보다는 좀 다른 썸네일을 먼저 올린다든지 해서 조금의 수고를 들인다면 남들과 다른 상품으로 보일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죠. 썸네일까지 바꿨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 바로 브랜딩을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면 똑같은 키보드가 있어요. 똑같은 공장에서 똑같이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키보드에 브랜드가 달라지는 것만으로 해도 사람들은 A사 키보드와 B사 키보드를 다르게 인식합니다. 실제로 제품은 똑같은데도 불구하고요. 그렇게 하는 방법이 노브랜드의 제품, 아무것도 이름이 없는 제품을 가져와서 그 앞에 네임을 붙이는 거죠. 셀러 A 키보드, 셀러 A 마우스, 이런 식으로요. 실제로 나가는 제품이 노브랜드여도 상관없어요. 물건을 판매하는 오픈마켓에서 셀러 A 키보드라는 것만 각인시켜주면 됩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 아래서 써놓는 거죠, 상품 페이지에. 자, 여기서 이제 네 번째 남들과 다르게 보이는 전략이
나옵니다. 자, 일단 우리는 상품명도 바꿨고요, 썸네일도 바꿔봤고요, 그 다음에 내가 새로 만든 브랜드도 바꿔봤어요. 근데 상품 페이지가 다른 제품과 똑같다면 사람들은 똑같은 제품이구나 인식할 거예요. 그러면 다른 상품과 다르다는 걸 말해주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상품 페이지를 바꿔야 되는 거죠. 상품 페이지에 타사 제품을 언급한다든지 타사 제품과 다른 점을 좀 얘기해주고 뭔가 우리 제품만의 특장점을 계속 상품 페이지에서 얘기를 하면서 고객을 설득하는 과정이에요. 예를 들면요, 백화점에 갔어요. 백화점에 가서 여러분들 옷을 고르고 있으면 판매사원들이 와서 이 제품은 다른 제품에 비해서 어떤 게 다르고요, 어떤 원료를 썼고요, 그리고 너무 고객님이 입으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이런 마인드도 알려주죠. 근데 온라인에서 진행하면 이런 판매사원이 없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가이드라인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면 그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상세 페이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한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을 설득시켜줄 수 있는 멘트를 많이 넣어줘야 돼요. 다른 제품을 쓰는 것보다 내 제품을 썼을 때 기회비용이 훨씬 더 좋아진다, 이런 것들을 써서 물건을 구매하는 사람들이 이거 내가 다른 제품보다 조금 비싸지만 이 제품을 썼을 때 내가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더 클 것 같아 라고 생각이 들게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죠. 뭐 이런 걸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거 사기 아니야? 라고 말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은요, 남들을 어떻게 설득을 잘 하느냐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결혼을 하고 게임기를 산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와이프에게 설득을 해야지 그 게임기를 살 수 있는 거잖아요. 통보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물론 허락보다 용서가 더 쉽긴 한데요. 네. 그래도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내가 게임기를 사야 되는 이유를 와이프한테 잘 설명을 해야지만 그 게임기를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똑같습니다. 고객들이 사야 되는 이유를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 고객이 그거에 대해서 납득을 하고 그래, 난 이런 점이 필요했었지 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게 되는 거죠. 물건을 사러 들어온 사람들을 최대한 설득할 수 있는 것을 상세 페이지에 넣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된 위탁 판매 제품을 가져올수록 여러분들의 매출은 늘어나겠죠. 내가 오프라인 가게를 차렸어요. 오프라인 가게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그냥 판매사원이 멀뚱멀뚱 이렇게 서 있으면 들어와서 몇 번 고르다 나가겠죠. 가서 이 제품은 어떤 게 좋습니다, 다른 제품과 어떤 게 차이가 납니다, 손님한테 굉장히 잘 어울리실 것 같습니다, 이런 멘트만 살짝 해주는 것만으로도 판매율이 올라갑니다. 오프라인 백화점 매장에 나가시는 제 동기가 있었는데 그 동기의 말로는 각각의 영업점마다 판매 영업사원에 따라서 매출이 굉장히 달라진다고 해요. 똑같은 제품을 똑같이 판매함에도. 그건 기술이에요. 사실 다른 사람들을 설득하는 기술. 그 기술은 하루아침에 늘어나지 않습니다. 절대 늘어나지 않고요. 그러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설득해야 하나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궁금증을 가지실 거예요. 자, 이거에 대한 답은 기존에 그 카테고리에서 잘 판매하셨던 분들의 상세 페이지를 공부해 보세요. 어떠한 걸 소구점으로 잡고 있는지, 어떠한 걸 기회비용으로 얘기를 하는지, 어떠한 걸 기술력으로 얘기하는지에 대한 부분, 여러분들이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부분을 잘 나가는 상품 페이지에는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걸 똑같이 베끼라는 건 아니고요. 구매 대행도 마찬가지고요, 위탁 판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제품을 분명히 어떤 분들은 되게 잘 파시고 어떤 제품은 못 파시고 계실 거예요. 그 차이가 뭘까요? 바로 어떻게 설득하느냐. 똑같은 가격에 똑같이 올려놔도 분명히 판매량이 다릅니다. 자, 일단은 온라인 셀링을 시작하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착각하시는 것들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격이 싸야 팔린다 라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데, 물론 가격이 저렴하면 잘 팔리긴 합니다. 근데 가격이 높다고 해서 안 팔리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가격이 높을 때 잘 팔릴 수 있는 방법은 가격이 저렴한 제품과 내 제품이 다르게 보여야 된다는 거고요. 다르게 보이는 방법은 제품명을 바꾼다거나 썸네일을 바꾼다거나 제품명에 내 브랜드를 달아서 약간 고유 상품인 것처럼 보이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 페이지까지도 남들과는 다르게 무언가를 바꿔주셔야지만 기존 상품과 내 상품이 다른 상품이라는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뀌셔야 돼요. 남들과 다르게 전략을 짜시고 그 전략에 맞춰서 진행을 하셔야지 여러분들의 제품이 비싸도 팔리는 겁니다. 오늘은 다른 제품들과 어떻게 하면 좀 다르게 보일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드려봤는데, 남들 제품과 다르게 보여야 하는 이유는요, 딱 하나입니다. 끝까지 가야 되는 가격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가격 경쟁을 하기 시작하면요, 멈추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판매하는 것과 다른 제품으로 인식할 수 있는 단계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다른 제품과 차별화를 두는 겁니다. 처음에는 똑같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조금 더 상위 단계로 올라가시려면 다른 제품과 다르다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 주셔야지 조금 더 상위 단계로 올라가실 수 있고요. 여러분들의 판매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니까 이런 점 꼭 기억해 주셨다가 여러분들의 상품에 최대한 녹여서 다른 상품과 차별화를 만들어 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아시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더 많은 강의 들으실 수 있고 더 좋은 내용 들으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안녕.